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현재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셔서 시황 관련과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볼게요. 현재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하셔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목마다는 좀 차별이 크겠지만 결국 시장이 좋을 때 작년 재작년을 한번 복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까지 시장이 어땠나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다, 호전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2년부터 지금 이제 23년이잖아요 23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호전적이진 않고 부정적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해답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답은 뭐냐면, 결국에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시장 상승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을 하면, 호전적이면 당연히 뭐 단기 매매가 됐든 중기 매매가 됐든 장기 매매가 됐든 수익에 대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기든 중기든 뭐 스윙이든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제가 책에서도 계속 써놓고 언급을 해드리고 있지만, 좋은 시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적립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뭐 원체 단기적인 매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단타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너무 거기에 뭐 몰입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편중되어 있는 그런 수급들이 너무 많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보시면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못 가는 종목은 계속 못 간다. 근데 못 가는 종목 중에 실적이 나름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장세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 좋았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LG전자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나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뭐 코스맥스 같은 이런 화장품 업체들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별론데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결국 시장도 좋을 때 매수를 해서 확률을 높인 가운데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좋든 나쁜을 떠나서 결국에는 시장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쪽이나 앞으로 호전될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결론적으로 10월 말에 10월 31일과 11월 1일날 결국 이제 FOMC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인상을 하겠죠. 거의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에 하나 좀 특징적인 이 이슈가 하나 발생이 됐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더 빠르게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니,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금리를 인상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뉘앙스적인 투자자들이 생각되는 게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 부분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금리 인상은 이때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유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높아지면 결국 이제 인상을 하지 않고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월달, 11월달에 인상을 하지 않고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기가 늦어지는 거지 인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발발은 결국엔 뭐 경기가 좋아져야 결국 금리도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 이코노미스트들, 그 날고긴다 하는 이코노미스트들도 못 맞추고요. 그리고 뭐 증권사에 계시는 뭐 운영 전문 인력들도 못 맞추고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란 게 언제 발발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살아남아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시장을 이길 수는 없고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제 대전제는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한 투자에 대한 대전제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거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보면 매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또 손실이 커져 버리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고,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대응을 해야 더 롱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예측을 해버리는 순간에 이 편중되기 마련입니다. 편중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하락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상승에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번 자라가도 한 번 잘못해서 이 계좌가 박살나는 게 주식이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롱런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보단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합리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 좀 더 롱런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많고 뭐 몇십 조씩 뭐 이 만수르 같이 돈이 뭐 몇십 조씩 있다라고 하면 뭐 1000억 뭐 100억 이런 거 날라가는 거는 뭐 가만히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결국에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 지금 이제 전쟁이 아직 완전하게 끝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휴전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란이라든지 뭐 다른 중동 국가들이 확전이 된다, 그쪽으로도 참여를 한다, 전쟁에 참여를 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400을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리고 코스닥은 790을 유지해주는지 여부가 800포인트 유지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추가적으로 이 저점을 갱신하는지 못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코스피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실적이 굵직굵직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나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굵직한 그런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실적이 빠그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나오는 거 보셨겠지만 실적이 뭐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날 결국 장 초반에 갭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미증시도 이제 나스닥 위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코스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더불어서 뭐 물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더 좋은 종목이 있다.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만 합쳐도 거의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율로 봤을 때 한 30% 넘는 시가총액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그걸 이제 코스닥으로 넘겨봤을 때는 그럼 과연 그만한 시가총액 비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코스닥은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유있게 볼 수가 있지만 상위 한 10개 종목을 보시면 그 가운데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던 2차전지 종목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여기가 실적이 안 나와버리면 주가는 상당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BM, LNF 10개 중에 3개가 2차전지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포스코 DX도 로봇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포스코 그룹주까지 연결이 돼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2차전지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까지 합치면 이 10개 중에 4개가 결국 2차전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봐도 이 에코프로 BM이 10%를 달성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빠지면 결국에는 코스닥이 상당히 좀 변동폭이 커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00포인트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는 추가적인 저점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술적 반등은 안 하는데 추가적인 반등이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할 건데요. 이 하락이 이렇게 떨어질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저점은 안 만들 거냐 아니면 조금만 조정받고 바로 올라갈 거냐 라는 거죠. 가장 나이스한 거는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조정이 가장 나이스한 건데 그거는 한번 보셔야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결국에는 쌍바닥을 만드는 흐름이라 기술적으로 뭐 이런 흐름이라 조금 더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제일 좋은데 혹시라도 뭐 이런 흐름이 나와버리면 상당히 좀 더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쪽은 뻔하게 보이잖아요. 2차전지는 쪽은 조금 실적이 고점에서 꺾이는 흐름인 것 같고, 반면에 반도체들은 이제 저점에서 좀 높아지는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2차전지보다는 이 반도체 쪽을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또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도 봐야 되겠지만,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결국 외국인들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시장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이 시점을 잘 버텨내가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두 개씩 거쳐진다고 하면 결국에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어떻게 대응이 될 건지를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와 그냥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차이가 좀 충분히 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실적이 돌아서는 쪽인지를, 그리고 실적이 고점에서 꺾이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은 뭐 롱런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 더 빠진다 라고 하면 뭐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할적인 매수 가능하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결국에는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다시 실적이 돌아서는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흐름이지만 결국에는 좀 살아남으셔라 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조정도 잘 버티시면 또 좋은 또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남으셔서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지지선 얘기해드리고 뭐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얘기를 해드리는 건 좀 뭐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런 흐름이 될지 아니면 뭐 이런 흐름이 될지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연의 기업들의 가치를 좀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